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TQQQ와 QLD 같은 레버리지 ETF들의 상품의 금융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QQQ입니다. TQ의 넷 에셋,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은 24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TQ 안에는 주식이 62.1%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TQ는 나스닥 100의 3배 레버리지니까 주식을 총 300%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식을 주식 선물과 스왑 계약을 통해서 보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나스닥 100 미니 인덱스를 4,316계약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의 노셔널 어마운트는 18억 달러 정도입니다. 선물의 규모를 넷 에셋으로 나누게 되면 7.6%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는 스왑 계약의 내역을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이고요. 기관별로 이율은 다르지만 5.18%에서 5.53%의 범위 내에서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왑의 노셔널 어마운트는 562억 달러 정도입니다. TQ는 넷 에셋이 244억 달러니까 스왑의 규모를 넷 에셋으로 나누면 스왑의 규모는 약 2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 62.1%, 지수 선물 7.6%, 스왑 계약 230%로 총 300%의 주식 노출을 만드는 거죠. 이제 보유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보유 비용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롤오버 비용이 들어가고 롤오버 비용은 대략적으로 기준금리 빼기 배당 수익률 정도로 보면 됩니다. 기준금리를 4% 정도로 잡고 배당 수익률을 0.7%로 잡으면 선물의 롤오버 비용은 연간 3.3% 정도가 되겠네요. 전체의 약 7.6% 정도가 선물이니까 연간 TQ의 롤오버 비용은 0.25% 정도가 됩니다. 수합이자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5.18에서 5.53%의 이자를 내고 있고 평균은 5.3% 정도입니다. 여기에 규모는 넷 에셋의 2.3배 정도니까 연간 12.29% 정도가 되겠습니다. TQ의 구성을 보게 되면 단기 투자 31.8%가 있는데 이건 미 국채 등의 현금성 자산입니다. 선물이나 수합의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자가 나옵니다. 국채 수익률은 약 4.25%로 31.8%의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연간 약 1.35%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결국 TQ의 경우 연간 보유 비용은 선물에서 0.25%, 수합에서 12.29%, 그리고 여기서 국채 수익률에서 나오는 이자인 1.35%를 빼면 11.19%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TQ의 운용 보수가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년간 보유하는 비용은 12%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QLD를 보겠습니다. QLD의 넷 에셋은 76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QLD의 주식 비중은 76.8%죠. QLD 안에는 나스닥 100 선물이 1643계약이 들어있고 이건 노셔널 어마운트가 7억 달러 정도로 순 자산의 약 9.14%가 됩니다. 수합 계약의 경우는 비슷하죠. 이자율은 TQ에서 본 것과 비슷한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있고 노셔널 어마운트가 87억 달러 정도로 순 자산 대비 약 114%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QLD는 주식 76.8%에 선물 9.14%, 수합 114% 정도로 약 200%의 주식 노출을 달성하고 있는 거죠. 보유 비용을 계산해 보면 주식 보유 비용은 0이고 선물 롤오버 비용은 앞에서 계산한 것과 같은 계산을 해보면 약 0.3% 정도가 됩니다. 수합이자 비용은 약 5.98%가 되고 단기 투자 수익은 약 0.76%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금융 비용의 합계는 5.52% 정도가 되고 여기다 운용 보수를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연간 6.5%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계산은 전부 2025년 5월 31일 기준입니다. 이때 애뉴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공시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금융비용이 감소하면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은 5월 달에 비해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간 상태니까 이것보다는 금융비용이 조금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매 수수료, 매수 매도 스프레드 등 ETF 내부에서 일간 리밸런싱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시켰습니다.
실제 비용은 이런 거래 수수료 때문에 아마 위에서 계산한 것보다 0.1에서 0.2% 정도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계산하는 데 이용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프로쉐어스 홈페이지에서 애뉴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찾아보시면 직접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